한국인들은 단체로 미친 게 틀림없어요. 한국의 평범한 재래시장을 걷던 한 러시아 여성이 돌연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기행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러시아에선 절대 불가능해. 5분도 안 돼서 다 사라질 거야. 그녀가 충격 속에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영상은 업로드 단 70시간 만에 무려 2,300만 뷰를 폭발시키며 글로벌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조차 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냐며 놀랐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한국인들의 정체에 대해 전 세계가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엘리트 교사 나탈리아 쿠즈네초바라고 합니다. 52년을 살며 인류의 수많은 흥망성쇠를 책으로 가르쳤던 제가 왜 한국이라는 나라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길바닥에 방치된 수백만 원어치의 고급 과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CCTV도 없는 곳에 덩그러니 놓인 현금 바구니 때문도 아니었죠. 제가 본 것은 러시아가 70년 넘게 잃어버렸던, 그리고 전 세계가 포기해버린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였습니다.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히 한국 땅을 밟았던 제가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영혼을 구원받게 된 기적 같은 사연. 지금부터 그 전율 돋는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을 응원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것은 평온했던 새벽 4시 10분. 침대 머리맡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네바강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저는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다 겨우 잠든 참이었죠. 화면에 뜬 이름은 아리나. 한국 서울로 교환학생을 떠난 제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아리나, 이 시간에 어쩌니? 말을 다 마치기도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배가 칼로 찌르는 것 같아. 열이 안 내려가.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짓눌린 딸의 신음. 시차를 계산하니 한국은 낮 12시였지만 러시아에서 새벽에 걸려온 전화는 언제나 죽음과 같은 불길한 소식뿐이었습니다. 39집 심팔도. 혼자 기숙사 방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딸이 마지막 힘을 짜내 엄마를 부른 것이었죠. 응급실은 어제 갔다며. 약만 주고 이젠 가래. 근데 약을 먹어도 계속 토해. 엄마 제발 와줘.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러시아 국민에게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입국을 위해선 비자가 필요했고 긴급 비자라도 최소 이틀은 걸린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죠. 노트북 앞에 앉아 항공편을 뒤지는 남편의 손등 위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직항편은 이미 매진. 10,000km 떨어진 곳에서 홀로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대한민국 영사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규정상 이틀은 소요된다는 차가운 관료주의의 벽이었죠. 30년 경력의 역설교사가 영사관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꺼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뒤에 줄을 서 있던 한 한국인 관광객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기 일처럼 한국 대사관 긴급 라인에 전화를 걸어주었고 딸의 병원 기록을 확인시켜준 끝에 저녁 무렵 기적적으로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고 떠난 그 낯선 이의 호의 덕분에 저는 그날 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을 위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선 그 남자의 나라. 도대체 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를 살리러 간 그 나라에서 오히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딸 아리나는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고비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경이로웠죠. 접수부터 정밀 검사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비용 역시 러시아라면 상상도 못할 만큼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회복세를 보이며 저를 데려간 곳. 그 전통시장에서의 충격은 차원이 달았습니다. 엄마, 한국을 진짜 이해하고 싶으면 여기가 정답이에요. 딸의 손에 이끌려 들어선 시장 입구.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 들었는데 시장의 풍경은 너무나 무방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과일 가게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한 샤인머스켓과 멜론 상자들이 가게 밖, 길바닥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리나, 잠깐만. 저거 주인도 없는데 저렇게 놔둬도 돼? 누가 홀랑 집어가면 어쩌려고?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유리 진열장도, 자물쇠도, 심지어 감시하는 직원조차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였다면 5분도 안 되어 상자째 사라졌을 광경이었죠. 하지만 아리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선 이게 당연해요. 아무도 안 가져가거든요.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안쪽 도시락 카페라는 곳에 갔을 때 저는 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 앞 바구니에 거스름돈용 현금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손님들이 알아서 돈을 넣고 잔돈을 집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저건 진짜 돈이잖아. 아리나, 저기 봐. 주인이 화장실 가면서 돈통을 열어놓고 갔어. 제 목소리가 커지자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외국 양반이 놀라셨네. 여기선 다 그래요. 서로 믿고 사는 거지. 누가 그걸 건드려요? 서로 믿고 산다니. 30년 동안 역사를 가르치며 제가 배운 인간의 본성은 감시와 통제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공권력의 감시가 아닌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로 이 거대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 감탄도 잠시 제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러시아 여성, 3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는 스베틀라나는 싸늘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탈리아 씨, 속지 마세요. 이건 선진국이 아니라 시스템이 없는 무질서일 뿐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발언은 제가 느낀 감동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이 모습은 최첨단 신뢰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말대로 원시적인 무지일까요? 저는 역사교사의 본능을 깨워 이 기묘한 나라의 실체를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차가운 일침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CCTV 때문일 것이다. 미개한 방식이다 라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그녀의 말은 어쩌면 불신이 뿌리 깊게 박힌 우리 러시아인들의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논란은 단 하루 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사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스베틀라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의 방식이 한심하다는 듯 입술을 내밀고 있었죠. 하지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갑이 없어요. 어떡해. 안에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데. 스베틀라나는 사색이 되어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을 찾아서 넣어둔 소중한 돈이었죠. 그녀는 어제 우리가 들렀던 시장 골목을 떠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거봐요, 나탈리아. 아까 그 시장 바닥에서 떨어뜨린 게 분명해요. 한국인들이 양심적이라고요? 천만에요. 지금쯤 누군가 돈만 챙기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렸을 거예요. 그녀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러시아였다면 그 지갑을 다시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너머로 웬 남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땀을 비우듯 흘리며 스베틀라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가죽 지갑을 내밀었죠. 여기 있었네. 손님, 이거 떨어뜨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한참 찾았잖아요. 스베틀라나는 멍하니 지갑을 건네받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본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5만원권 뭉치. 단 한 장의 지폐도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아저씨는 가게 문까지 비워두고 외국인 손님이 사라진 방향을 따라 몇 블록을 헤맨 끝에 이 카페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걸 왜 그냥 모른 척 하셔도 됐을 텐데. 스베틀라나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으셨습니다. 에이, 남의 돈 탐내면 벌 받지. 우리 시장 사람들은 다 이래요. 걱정 말고 남은 여행 잘하셔. 그 한마디에 스베틀라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을 무질서한 후진국이라 비난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아무런 대가 없이 땀 흘려 지갑을 가져다 준 상인의 정직함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 땅을 지켜온 사람에 대한 예의와 염치라는 이름의 거대한 유산이었습니다. 30년 차 역사 교사인 저조차 책에서 본 적 없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형태의 사회적 계약을 목격한 순간이었죠. 러시아로 돌아온 저의 가방 안에는 고려인 할머니들이 챙겨주신 김치 한 통과 한국인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역사를 가르치며 인간은 통제받지 않으면 타락한다고 믿었던 제 신념은 한국의 시장 골목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모아 러시아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입니다. 라는 짧은 글과 함께요.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2,30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영상을 보며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요청까지 들어왔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제 친구 스베틀라나였습니다. 그녀는 러시아로 귀국한 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도베리의 도버리, 러시아어로 신뢰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본 것처럼 과일을 밖에 내놓고 손님이 스스로 계산하는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하루도 못 가 다 털릴 거지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가게의 정직 지수는 98%를 넘겼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의 선한 양심이 한국의 온기를 타고 러시아에서도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빌딩이나 강력한 무기일까요? 역사 교사인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명이란 주인 없는 길바닥에 놓인 과일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사회다. 딸을 살리러 갔던 한국에서 저는 오히려 불신으로 병들어 있던 제 영혼을 치유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땀 흘려 뛰어준 그 상인 아저씨의 뒷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우리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한국인다운 신뢰를 먼저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